누군가는 사랑을 꿈꾸고 누군가는 생존을 버틴다.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한 여자가 있었다. 오늘도 마리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습관처럼 눈을 뜬 강마리는 잠깐 눈꺼풀을 덮었다가 이내 벌떡 일어났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새벽빛. 부엌에선 어젯밤부터 불려놓은 설거지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도 출근, 내일도 출근, 그게 내 인생이지. 혼잣말을 하며 묵은 한숨을 내쉰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공간, 달랑 두부 반 모아 김치 반 통이 그녀를 반긴다. 커피 믹스 하나를 털어 넣은 종이컵을 들고 낡은 책상 앞에서 흘러간 강의 노트를 펼친다. 혈액응고 장애, 산과 출혈의 원인. 책은 펴놨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잠이 덜 깬 뇌 속에는 병원 스케줄표와 알바 근무표가 뒤엉켜 있었다. 마리야, 가스비 또 밀렸다잖아. 거실에서 외할머니 윤순애의 목소리가 터졌다. 아침부터 왜 또? 왜 또? 네 엄마가 어제 그 카드 값을 또 다 써버렸단다. 그놈의 쇼핑병 좀 고쳐야지 원. 마리는 가방을 매며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나 출근해요. 가스비는 제가 낼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순애는 혀를 찼다. 저 애가 무슨 죄야, 지 엄마 팔자 닮은 게 죄지.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마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케이스 스터디 노트를 들여다본다. 옆자리에서 들리는 중년 여성의 통화 소리가 귀에 걸린다. 우리 딸은 이번에 대학병원 붙었다니까. 인턴 첫날이라 꽃 사줬지 뭐야. 그 말에 마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피곤에 절은 눈 밑과 말라버린 입술이 너무 낯설었다. 꽃 대신 빗독 촉장이 걸려있는 딸이 어딨겠어. 자조 섞인 웃음이 흘렀다. 병원 도착. 인턴 로비에선 이미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강마리 인턴, 3번 분만실 보조 들어가세요. 선배 전공의 표도기의 명령이 떨어졌다. 네. 짧은 대답을 하고 달려가던 순간 손에 쥔 차트가 떨어져 흩어졌다.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이래서 백 없는 인턴은 안 된다니까.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마리에게 꽂혔다. 순간 귀끝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차트를 주워들고 묵묵히 분만실 문을 밀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 이강세. 그의 시선은 어느새 마리에게 고정돼 있었다. 같은 병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그녀가 낯설게 보였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은 채 환자를 향해 집중하는 눈빛. 그 속에선 살아남겠다는 절박함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여유로운가? 그리고 왜 저 여자는 저렇게 버티고 있는가?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 강세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 중이었다. 형, 오늘 그 인턴 완전 긴장했죠? 그래도 손놀림은 빠르더라. 누군가 마리 얘기를 꺼내자 강세는 괜히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런 애들이 오래 버텨요. 진짜 의사가 되는 건 저런 타입이죠. 표도기가 비웃듯 중얼거린다. 현실은 냉정해요. 백 없는 애들이 결국 떠나지. 강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 속엔 묘한 불편함이 스쳤다. 그건 동정도 호감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이끌림의 시작이었다. 퇴근 후 마리는 또 다른 직장으로 향한다. 산후조리원 청소 알바. 아기의 울음, 분유 냄새, 피곤한 산모들의 한숨이 섞인 공간 속에서 마리는 마스크를 고쳐 쓰며 걸레를 짜낸다. 저기요, 그쪽 좀 닦아주세요. 한 산모가 불만스럽게 말하자 마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한다. 네, 금방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피로로 굳은 표정이 숨겨져 있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동료 간호사 안수선이 컵라면을 건넨다.
야, 밥은 먹고 다녀야지. 또 굶었지? 응, 환자 실습 들어갔다가 정신이 없었어. 그 병원 완전 지옥이라며? 그만두란 말은 안 할게. 너 진짜 독하더라. 마리는 웃으며 라면 국물을 마셨다. 독해야 살아. 나 같은 애는 불쌍하단 말 듣기 싫거든. 그 말에 수선은 잠시 마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네가 독해서 좋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독한 사람이 오래 살아. 그 시각 병원 앞 카페에서는 강세가 형 이풍주와 통화 중이었다. 형, 이번에 귀국하신다면서요? 엄병원에 복귀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래. 하지만 난 그 병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풍주의 냉담한 목소리 뒤로 공항 안내 방송이 흘렀다. 강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형, 나 요즘 이상해. 어떤 여자를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그게 왜인지 모르겠어. 풍주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답했다. 그게 사랑이든 운명이든 조심해라. 운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니까. 통화를 끝낸 강세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병원 불빛을 바라본다. 그곳엔 지금도 누군가가 버티고 있었다. 그녀, 강마리. 그녀는 꿈꿀 틈도 없이 버텼고 그는 버틸 이유도 모른 채 꿈을 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세계가 이날부터 서서히 충돌하기 시작했다. 아침 회진이 끝난 지 10분도 안 되어 응급 호출이 울렸다.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78. 강마리 인턴. 뭐해요? 링거라인 잡아요. 표도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 바늘을 들었지만 피가 역류하며 손등을 타고 흘렀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장난합니까? 이래서 백 없는 인턴은 안 된다니까. 차가운 말이 병실 공기를 얼렸다. 순간 옆에 있던 이강세가 단호히 나섰다. 그만하시죠, 선배.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표도기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았고 마리는 손끝이 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심장 박동기 소리만 들렸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산모는 안정세를 찾았다. 그제야 강세가 마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해요. 오늘은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마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다음부턴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애써 무표정하게 웃었다. 강세는 그런 그녀의 강단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오후 내내 병원은 숨 돌릴 틈이 없었다. 분만이 연달아 이어졌고 응급실엔 사고 환자까지 들어왔다. 인턴들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그 와중에도 마리는 커피 한 잔 마실 틈 없이 뛰어다녔다. 수선이 다가와 작은 물병을 건넸다. 야, 물 좀 마셔. 너 얼굴이 하얘. 고마워, 수선아.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 끝나긴 무슨. 넌 집 가도 또 알바잖아. 수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마리야. 나라도 이렇게 안 살면 우리 집 다 무너져. 엄마도 할머니도 나 말곤 아무도 없잖아. 그녀의 말에 수선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 10시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다. 퇴근 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리는 환자 기록지를 정리하다 늦게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낡은 가방, 발끝엔 젖은 운동화. 버스 정류장 앞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리야. 강세였다. 이 시간까지 뭐해? 마중 나왔어. 왜? 그냥. 그의 대답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비가 점점 굵어졌고 우산을 펴는 강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가렸다. 마리는 고개를 돌렸다. 이러다 감기 걸려. 같이 있으면 덜 춥잖아.
그 말에 마리는 잠시 숨이 멎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너 좋아해. 그냥 오래전부터. 순간 비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마리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어떤 계산도 부담도 없었다. 오직 진심. 하지만 마리의 머릿속엔 현실이 먼저 떠올랐다. 빚, 월세, 엄마 병원비, 사랑은 사치야. 난 지금 누굴 좋아할 여유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냥 지금은 버티는 게 전부라서. 강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그는 억지로 웃으며 덧붙였다. 기다릴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땐 나한테도 기회를 줘. 마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데 입술은 굳어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마리가 천천히 올라타자 강세가 우산을 접으며 인사했다. 조심히 들어가. 버스 창문 너머로 강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비에 젖은 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마리는 손에 쥔 차가운 버스 손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건 조용한 방 안의 정적이었다. 탁자 위엔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엄마 주시라가 남긴 쪽지 한 장. 마리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오늘 안엔 들어갈게. 그 필체가 유난히 흔들려 있었다. 마리는 쪽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제발 이번엔 사고 치지 말아요. 그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비 오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야. 그 말을 떠올리며 마리는 문득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무섭다는 걸. 그 시각 강세는 혼자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마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손가락이 메시지창 위를 맴돌다가 멈췄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방 안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 하나는 생존을 버티는 여자였고 하나는 사랑을 기다리는 남자였다. 그리고 둘의 거리는 이제 단 한 걸음 남았다. 밤이 깊었다. 창문 틈새로 비가 그친 자리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마리는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책상 위에는 펴놓은 의학 교재와 미처 다 마시지 못한 컵라면, 국물, 그리고 엄마의 쪽지. 그 흔적들이 그녀의 하루를 설명하고 있었다. 버티는 삶, 지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번호는 낯설었다. 여보세요? 강마리 씨 되시죠? 파출소인데요. 주시라 씨 가족 맞습니까? 그 말에 마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무슨 일이죠? 경미한 절도 미수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훈방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또야 엄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파출소 앞.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비는 그쳤지만 노란 가로등 아래 젖은 바닥엔 반짝이는 빗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의 차가운 말투가 들려왔다. 보호자분 되시죠? 이번엔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오류를 가장해 물건을 가져가려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점주가 선처해준 덕에 훈방 조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옆에 앉아있던 주시라가 눈을 피했다. 엄마 또 왜 그랬어? 그냥 진짜 잠깐이었어. 카드에 돈이 없는 줄 몰랐어. 담배 하나 사려던 건데 그 사람이 괜히 오해를. 이제 그만 좀 하자, 제발.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앞에 여자가 엄마인 게
그게 더 아프고 괴로웠다. 파출소 문을 나서며 마리는 말없이 걸었다. 시라는 뒤따라가며 애써 웃어 보였다. 딸이 엄마 데리러 와주는 것도 이제 습관됐네. 웃을 일 아니야. 짧고 냉정한 말이었지만 시라는 그 속에 미안함을 알아들었다. 미안하다, 마리야. 엄마가 진짜 이번엔 정신 차릴게. 마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피로와 체념,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엔 늘 그렇듯 뿐만 대기 환자가 몰려 있었다. 마리는 피곤한 얼굴로 근무복을 갈아입으며 무거운 숨을 내쉰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버티자. 엄마 대신, 할머니 대신 나라도. 그때 간호사 안수선이 들어왔다. 야, 얼굴이 완전 시멘트색인데. 괜찮아. 어제 잠을 좀 덜 자서 그래. 좀 덜 잤다고? 너 거의 이틀째잖아. 무슨 일 있었어? 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일 좀 있어서. 수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도 넌 진짜 대단하다. 그 와중에도 출근은 절대 안 빠지잖아. 빠지면 다 무너질 테니까. 짧은 대답 속에 마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전 11시 분만실. 첫 산모의 자궁 수축이 시작됐다. 마리는 의료 장비를 점검하던 중 산모의 얼굴빛이 급격히 변하는 걸 눈치챘다. 선배님, 환자 혈압이 떨어집니다. 표도기가 다가왔다. 수혈 준비해요. 아니, 인턴이 왜 멍하니 서 있어요? 링거 교체 빨리요. 그녀는 정신없이 뛰었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한데 섞이는 분만실 안.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마리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낸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강 인턴.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안수선이 다가와 마리의 등을 두드렸다. 봤지? 이래서 내가 너한테 독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잘했다, 마리야. 그 말에 마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찍힌 글자 파출소. 그녀는 병원 뒤편 조용한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네, 강마리입니다. 보호자분, 어제 주시라 씨 관련 건으로 다시 연락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분이 민원을 넣어서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이 동행하면 다시 합의서 쓰는 걸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마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막 끝난 수술, 겨우 얻은 칭찬,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또 엄마야 또. 병원 밖으로 걸어나온 마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은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가 내리는 듯했다. 왜 매번 나야? 왜 항상 나한테 이런 일만 생겨? 입술을 깨물며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결국 그녀는 버스 대신 택시를 잡았다. 서울 북부 파출소로 가주세요. 그 시각 파출소 안. 주시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엔 싸구려 지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제 따님 오면 바로 훈방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주시라는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론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다. 마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번엔 진짜 끝이겠지. 문이 열리고 마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했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하세요. 경찰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왜? 왜 매번 그래? 진짜 이번엔 사고 아니었어. 나도 몰랐어. 이게 이렇게 될 줄은. 그 말 몇 번째야? 마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제발 나 혼자 다 감당하게 하지 마. 그 말에 시라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하다. 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의 사고는 결국 내 짐이 되는구나.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마리는 가방 끈을 꽉 쥐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고 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그녀는 오늘도 버텨야 했다. 그날 밤, 방 안에 앉은 마리는 다시 교재를 펼쳤다. 눈앞 글자는 흐릿했지만 손은 여전히 펜을 쥐고 있었다. 책 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눈물인지 습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내일은 좀 나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물으며 웃었다. 그러나 웃음 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끝없이 반복됐다.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어 산모를 돌보고 누군가의 딸로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그게 강마리의 숙명이었다. 그날 저녁 엄병원 근처 고급 한식당. 병원 내 주요 보직자들이 모인 회식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진기식은 넥타이를 느슨히 매만지며 좌중을 휙 둘러봤다. 항상처럼 그는 중심에 있었다. 엄기분 병원장의 사위이자 산부인과 과장. 그런데 오늘은 묘하게 불편했다. 기식의 시선 끝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풍주가 있었다. 풍주 과장님 오셨군요. 미국에서의 연구 성과 들었습니다. 이사 문숙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다. 풍주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과분한 관심이에요. 기분 좋은 분위기도 잠시 진기식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그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다. 풍주 혈액내과 과장으로 복귀라니. 미국서 상도 타고 귀국하자마자 자리를 받다니 역시 인맥이 최고지.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풍주는 잔을 들어 천천히 술을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 미소 아닌 미소로 받아쳤다. 난 내 장모 덕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말에 진기식의 표정이 굳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의대 시절부터 이어진 묘한 경쟁심이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두 분, 이제 좀 푼수 좀 그만 부리시죠? 엄기분이 냉정하게 웃으며 말을 끊었다. 병원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싸움은 보기도 민망하네요. 기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장모님, 농담이었어요. 풍주가 워낙 완벽주의라 제가 좀 놀린 겁니다. 풍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요즘 인턴 교육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산부인과 쪽은 강세 레지던트가 지도 중이죠. 그리고 인턴 중엔 강마리. 그 이름이 나오자 순간 공기가 멎었다. 풍주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강마리요? 기식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그 인턴요. 참 묘하죠. 주시라 씨 딸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집안하고도 먼 친척 관계랄까? 엄기분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소리 없이 테이블에 부딪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주시라 딸이라고? 과거가 갑자기 되살아났다. 20해 전 시라가 눈물로 매달리며 했던 그 말. 이 아이만은 꼭 갖고 싶어요, 이모.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불법적인 시술, 이름표가 뒤섞였던 그날의 실수. 설마 그 아이가. 엄기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식은 모른 척 잔을 비우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말이 인턴이 말이죠. 꽤 눈에 띄어요. 머리도 좋고 손도 빠르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낯이 익어요. 그 말에 엄기분은 흠칫 눈을 들었다. 기식의 표정엔 묘한 호기심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기식 씨,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마요.
병원 사람한테 괜한 소문 나면 곤란하니까. 그럼요, 장모님. 전 그저 사람 얼굴이 익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불안한 미소였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실험실에서 엄원장이 정자 샘플 이름표를 바꾸던 순간의 스산한 느낌. 한편 그 시각 병원 뒤편 골목. 마리는 퇴근길이었다. 실화의 파출소 소동 이후 연달아 밤샘 근무까지 이어지면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비가 그치고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선 골목 끝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흰 와이셔츠에 짙은 코트를 걸친 도시의 그림자 같은 남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기요, 강마리 씨? 네, 저 아세요? 그 남자는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묘하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혹시 주시라 딸이니? 마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엄마 이름을 왜? 눈앞의 남자는 낯선데 이상하게 눈빛이 익숙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저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이풍주라고 해. 엄병원 혈액내과 과장이야. 너희 어머니 시라 씨와 예전에 인연이 있었어. 그 말에 마리의 눈동자가 커졌다. 엄마랑 인연이요? 풍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오래전 이야기야. 그땐 내가 의대생이었고 그쪽 어머니는. 그는 말을 멈췄다. 대신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보다 더 닮았네. 눈빛이. 마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낯선 사람의 입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따뜻하고 묘하게 안심이 됐다. 엄마랑 무슨 사이였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려고 왔어. 풍주는 코트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혹시라도 병원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너도 이제 의사잖아. 그 말에 마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은지. 풍주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참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정말 그 아이가? 그 시각 한편의 주차장. 엄기부는 차 안에서 진기식을 노려봤다. 당신 마리 얘기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 아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야. 왜요, 장모님? 그 아이가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일과 관련이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기식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흥미롭네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네요. 엄기부는 단호하게 차문을 닫았다. 진기식, 제발 그 아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마. 그건 우리 모두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일일지도 몰라. 차가 출발했다. 기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웃었다. 목줄이라 그럼 내가 그걸 잡으면 이 병원의 주인은 나겠군. 그날 밤 마리는 집 앞 골목을 걸으며 방금 만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풍주 엄마의 옛 인연. 그 이름이 이상하게 가슴에 맴돌았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조각이 끼워지는 기분. 그녀는 모르게 손을 가슴 위로 올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피로 엮인 운명, 그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비가 멈춘 새벽녘, 마리는 병원 옥상 난간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이풍주의 낯선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너 혹시 주시라 딸이니? 그 한마디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단순한 인사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법적으로는 강민보의 딸, 피로는 그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엄마의 과거, 외숙모의 비밀, 그리고 풍주라는 남자.
모든 것이 얽히고 뒤틀린 실타래 같았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마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어떤 진실이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어김없이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신문지 위에 놓인 미지급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식탁 위에 던져진 파출소 출석 통지서. 주시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컵이 들려 있었다. 마리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다 고칠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젠 그 어떤 일도 안 저지를게. 딸 앞에서 창피하게 살기 싫어. 마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눈동자 속엔 미안함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바로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아. 이젠 나까지 같이 끌고 가지 마. 그 말에 주시라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마리아, 엄마가 너 없인 아무것도 못해. 진짜야. 엄마는 네가 전부야. 그녀는 마리의 손을 붙잡았다. 딸,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엄마가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마리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을 꼭 잡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를 사랑하는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 말에 주시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울음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맞지. 엄마가 너무 오래 내 어깨에 기대 있었나 보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마리는 환자 회진을 돌며 강세와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늘 이랬죠 뭐. 괜찮다는 말 이젠 그만 쓰면 안 돼요? 그녀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지금은 사랑보다 버티는 게 더 급했다. 선배, 전 진짜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요. 말 안 해도 돼요. 그의 말에 마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묘하게 편안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구나. 저녁 무렵 마리가 퇴근해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엔 뉴욕 강민보라는 이름이 떴다. 오랜만에 영상통화였다. 아빠? 화면 속 남자는 환하게 웃었다. 마리야, 아빠야. 잘 지냈어? 응, 그냥 뭐 늘 그렇죠. 그냥 그렇다니. 내 얼굴이 좀 더 단단해졌네. 의사 다 됐네, 우리 딸.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마리야, 곧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이번엔 정말로 내 곁에 있고 싶다. 한국으로요? 그래. 엄마하고도 다시 이야기할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볼까? 그 말에 마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가족이라는 단어. 그건 너무 오래 꿈이었고 너무 쉽게 깨져버린 희망이었다. 아빠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한 번은 다시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니? 화면 속 민보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그의 얼굴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빠 그때 왜 떠났어요? 순간 화면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보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내가 너무 약했어.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번엔 아빠로서 진짜 내 옆에 있을게. 마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화면 속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움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아빠, 나도 이제는 알고 싶어요. 무엇을? 내가 누구의 딸인지. 민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답은 곧 알게 될 거야, 마리아. 통화가 끝났다. 화면이 꺼진 자리엔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멀리 병원 불빛이 반짝였다. 그곳 어딘가엔 강세가 그리고 이풍주가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강민보도. 새 남자의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세 마음을 흔든 사람. 민보 이름뿐인 아버지. 풍주 알 수 없는 끌림의 중심.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사랑과 피, 진실이 뒤엉켜 있었다. 이제 그 모든 실타래가 서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하늘에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리는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다. 피보다 진한 건 아마 마음일지도 몰라.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도, 가족도, 진실도 모두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이제는 내가 먼저 그 문을 열 차례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